자, 6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유튜브 계정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유튜브 계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오랜만에 늦은 시간인데 고민 상담글을 신청해 봅니다. 우선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저번에 고졸 공무원 떨어지고 공익을 복무하면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전문대 인땡대 정보통신공학과도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2월 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상담을 받고 IT 분야로 전공하려고 가서 인강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쪽 분야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예 쌩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들어보고 교수님들한테 카톡으로 징징 매달리면서까지 과제 점수, 시험 점수 조금이라도 올려보자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첫 중간고사에서 전기회로라는 과목이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기과 전공한 친구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기사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중간고사 전기회로 과목은 망쳤지만 다른 과목들은 A에서 B뿔이었습니다. 기말에 점수를 좀 더 높여보자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뭘 알아먹는 건지 몰라도 어느 한 교수님이 카톡으로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인데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다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안 가서 스스로 포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과에서 몇몇 애들이 인터넷에서 베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현타가 와서 누구는 열심히 찾아보려고 머리 쓰는데 누구는 그냥 뺏겨서 A뿔 받으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도 전기회로 과제, 시언어 등 전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카페에서 익명으로 다 질문해서 안 좋게 봤던 과제 점수를 확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행동인 거 압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라서 더욱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듯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말 시험까지 인터넷에만 뺏겨서 과제 점수 어느 정도 올리고 베끼면서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안 합니다. 강의도 출첵만 하지 거의 듣지도 않았어요. 등록금 진짜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말고사 시험까지 쳐서 평균 A에서 B뿔 정도 됩니다. 이것도 뺏긴 거 다 포함해서요. 이거 사연글 만약에 인땡대 교수님이 보시면 저는 끝장나겠군요. 그래서 기말까지 시험 치고 종강을 했는데 솔직히 등록금 380인데 강의도 작년 거에 마이크는 지직거리는 과목에 인강도 있었고 교수님들도 귀찮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도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충격받고 기말 때 컨닝해서 점수를 올렸다는 게 참 380이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IT 분야 쪽은 종강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고 워드 닦고 지금 커말 필기 공부랑 면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긴 글을 쓴 이유 중에도 이게 참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 칠 때도 지식인 카페에다가 질문해서 A 받으면 뭐 하는지. 저희 엄마가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고졸이랑 차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을 너무 확신하게 생각해서요. 대학을 전공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입니다. 가서 오랜만에 선생님 뵙고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다니는 대학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저는 허리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무리한 일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허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 대졸이랑 고졸 차별 이거 없다고 하시던데 선생님도 30살 이전까지 아무 경력이 없으면 너 어디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허리만 좋았으면 바로 어디 현장에 일해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격증 준비랑 편의점 주말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동창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3D 설계도면 작성 이런 거 한다고 CAD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CAD 자격증 따볼까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는
사회복지사 2급 9월 중순쯤에 취득한대요. 솔직히 주위에서 이렇게 일 시작하려는 애들 보면 부럽습니다. 대학도 2년 남았는데 막막하네요. 컨닝만 해서 학점 얻고 고졸 공무원 준비했을 때 열정 가지고 그렇게 챗봤던 제가 컨닝한다는 것 참. 공무원 시험이 끝나고 한참을 펑펑 놀았거든요. 최근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적당히 하고 다른 거를 차라리 열심히 하지 그랬냐라고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도 공무원 이론은 어디 밖에 나가면 사실 별로 쓰지 않아. 법 이런 거 빼고 라고 들으니 현타 오긴 하네요. 아무튼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요새 잡코리아, 잉크루트도 보는 중입니다. 최근에 고용복지센터에서도 혼자 몰래 다녀왔고요. 저희 부모님 공직이시지만 알고 보니 형편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25살 헛되게 보내고 싶진 않네요. 참.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계정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생으로서 기본 본인을 다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내가 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고 뭔가 좀 알차게 뭔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이것만 딱 집중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실력이 형편없는 교수들의 실력이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계정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자, 온라인 수업화 되면서 이 대학교 수업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님 말고도 그런 얘기 합니다. 뭐 4년제 나온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돈 주고 못 들어주겠다고. 내가 이러려고 대학교 갔나?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된 거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서. 요즘에 뉴스에서도 이거 많이 나와요. 교수님도 비판하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예전에 했던 동영상이 재탕한다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찍는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질답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한참 전에 아주 한참 전에 옛날에 찍었던 10년 전에 찍었던 그거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교수가 할 짓입니까 그게? 학생은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전공 지식을 잘 배워서 취업에 써먹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유행이 한참 지난 거. 이거는 계정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계정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 480만원 님만 냅니까? 한 학과에 한 50명 내잖아. 그러면 돈이 한 2억인데 2억 원을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뭐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문제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수가 문제예요. 교수가 문제. 지금 대한민국 교수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봐도 문제제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비싼 돈을 내가지고 좀 어렵사리 대학교 문턱을 밟고 왔는데 이딴 식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되죠. 학생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잘 배워서 나중에 사회가 써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비싼 돈을 주고 왔는데 돈이 남아 들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한 학기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정님만 하더라도 2년제면 저거 380원 4번 내야 되잖아. 4년제면 저거 8번 내야 되죠. 그리고 등록금만 나갑니까? 저게 생활하는 뭐 용돈이라든지 밥값
그리고 뭐 자취하면 월세, 공과금 다 나가잖아. 그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나름 고급 지식을 배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급 지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 집쿤보다 못한 거잖아.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맞잖아요.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돼. 님이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책을 안 해드는 자책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요. 자, IT 분야로 전공하려고 가서 인강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이쪽 분야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예 쌩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들어보고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진지 매달리면서까지 과제 점수, 시험 점수 조금이라도 올려보자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첫 중간고사에서 전기에도라는 과목이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기과 전공한 친구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기사 수준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온지 아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말의 점수를 좀 더 높여보자는 마음으로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못 알아먹는 건지 몰라도 어느 한 교수님이 카톡으로 자세히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인데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거 내가 해석해 줄게요. 단 하나씩 다 반박해 줄게요. 아니, 이제,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갓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기사 수준의 난이도의 전공을 묻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학기잖아, 지금. 2학기 1학기도 아니고 1학기 1학기예요. 이제 수업을 듣는 거야. 워밍업이야. 워밍업인데 기사 수준의 난이도의 전공을 묻는다? 아니, 전문대는 산업기사 쳐야 돼. 산업기사도 거의 졸업반 다 돼서 치는 거 아니에요? 2학년 넘어가 치는 거 아니야? 자기 요구 갖추려면? 아직 기본 과정도 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사 수준의 난이도의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낸 거예요. 이거 역으로 있잖아요. 역으로 아예 그냥 블라인드 해가지고 지보고 풀어보라 하면 다 틀립니다. 역으로 풀어보라 하면 아예 님이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하면 더 안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데 낸 거야 그냥. 자기가 풀어보고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풀어봤으면 지금 이제 수업을 듣는 이 친구들이 들으면 좀 어렵고 많이 헤매고 성적 별로 안 나올 텐데.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이건 좀 많이 배워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 수준에 맞게 내야 되잖아. 근데 저 수준에 안 맞게 냈잖아요. 안 맞게 냈다는 거는 자기도 풀 줄 모르는 거예요. 풀 줄 모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낸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자기도 풀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했어요. 자기도 풀 줄 몰라. 이게 더 자존심 상하겠지. 근데 반박해보세요. 이거 반박 못할걸? 자기도 못 푸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런 거는 솔직히 교수님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원어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학 1학기면 원래 처음부터 힘 빼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전문이라고 해도. 본인도 풀 줄 모를 겁니다. 풀 줄 모르는데 기사,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참, 너무하네. 교수 자격이 없네요. 나중에 계정님, 나중에 교수 평가할 때 점수 그냥 낙제 점수 주세요. 이런 분들은 다시 다음 학기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보니까 교수라고 하는 거,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겠죠. 시간 강사. 시간 강사는 다음 할 때 학점, 그러니까 교수 평가에서 점수 안 나오면 다음 학기 연장 안 됩니다. 그냥 왜 나중에 학기 끝나면 그 학교 인트라넷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예, 그럼 다음 학기 얼굴 못 볼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 보니까 그런 느낌이야. 어차피 이 수업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 학기 못 할 것 같으니 일부러 이렇게 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거 뭐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왜 내는 거예요? 어차피 나 다음 학기 못 할 것 같으니까 낙제조수 받아도 좋으니까 학생들 한번 그냥 골 때려 봐라. 어차피 다음 학기는 못 볼 사람이에요. 님만 낙제점수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내고서 점수를 잘 주는 사람 있을까 과연? 이 전문대는요, 교수평가 그지같이 받으면 연장 안 됩니다. 학생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게 그 마지막에 이제 학기 끝나고 이제 학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교수평가 하잖아요. 그게 그분들한테 목숨줄이에요. 이 수업을 다음 학기에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그러면 막 이렇게 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음 학기까지 한다. 뭐 전공 뭐 학과장급이 아니면 못 하는 거죠, 이게. 야, 너무하네. 참. 자, 알아서 찾아. 자,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자, 이것도 몰라서 하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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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확실하게 하겠어요.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알아서 찾아보는 식.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 나도 몰라. 보통 모르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그리고 넘어지니까 모른다고 얘기 안 하고 어 찾아보면 나오니까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 모른다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0%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걸 자꾸 왜 물어보는 거야, 이 자식은. 아, 걔 또 모른다 하면 다음 학기 때 이거 가지고 그럴 거 넘어지겠지. 그냥 책 보고 찾아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힌트도 못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힌트도 못 내는 거야. 아니 이거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데 문제 냈고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진짜라니까. 원래 자기가 정말 아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교육자 입장이에요. 교육자 입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는 게 있으면 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있으면 잠깐만 혹시 통화 가능하니? 아까 그 물어봤던 거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뭐 어디 받아 적어볼래 하면 설명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누가 저렇게 합니까? 누가? 대학교 생활하는 사람 다 공감할걸? 자, 이 말 여러분 잠깐 이제 갓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기사 추리는 난이도 전공을 묻는다. 1학기 1학기 수업 듣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책 돌려보고 아 이거다 싶어 낸 거예요 그냥. 낸 거라니까.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설명 아예 안 해주고 알아서 찾아봐라. 자기가 알았으면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나오니까 거기 보고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시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겠죠. 근데 책도 얘기 안 하잖아. 어? 자기도 모르는 거 어느 책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예 그냥 지식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 문외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외한.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문외한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심각하다 맞죠 라마님? 근데 이게 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대학교 이 캠퍼스의 모든 문제야 이게. 뭐 좋은 학교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안 그럴 것 같아? 서울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런 사람도 꼭 있어 교수님 중에. 저 학교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혀 이 전공의 어떤 실무적인 거고 전혀 안드로메다급 수업을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느 학교는 다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계정님. 우리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이것이 뭐 달라지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계정님 열받죠? 짜증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현명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 억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네.
그냥 유도리 있게 공부해요. 예, 모르는 거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해도 답 안 나와요. 내가 모르는 건 교수님도 몰라. 내가 모르는 거는 우리과 옆에 학생도 몰라요. 다 몰라.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억지로 공부하면 더 머리 아파. 그럼 차라리 그냥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님 IT 쪽으로 가려면 정보 처리 기사하고 커말하고 운전면허증 요 3개 따는 게 중요해요. 사실 자격증이 더 중요해. 학점은 아까 뭐 B뿔에서 A 정도 받았던 건 3점대 후반대 3점대 후반대면 학점 가지고 어디 깎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 3점 후반만 넘기면 괜찮아. 한 3.7 이상만 넘기면 학점 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너 학점 못 만든다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서류 통과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학점이 낮아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 휴학하고 자격증 따면 안 되냐고요? 아니 근데 학교 다니면 자격증 따도 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냥 대학교는 기초 수학과 학점만 잘 맞으면 된다. 잘 맞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예. 요렇게가 너무 학교에서 뭔가를 뽑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뽑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뽑아 먹지도 못해. 그 사람 뽑아 먹을 게 없거든요. 아까 봤잖아. 저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뽑아 먹을 수 있어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는 게 비껍데기인데 어떻게 뽑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팩트 폭력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면 남는 건 학점이에요. 학점과 자격증이야. 네, 학점만 잘 맞으면 돼요. 학점. 너무 막 그런 걸 목매지 마요. 그럼 본인만 손해야. 그리고 아까 그 편법 있잖아요. 님도 써요. 무조건 써. 그냥 작정하고 써요. 그냥. 작정하고 써 그냥. 계정님 요렇게 해요. 전략을 이렇게 했죠. 어차피 난 학점 잘 받으면 그만이야. 이 시간 동안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정보 처리기 아까 산업기사하고 커말 1급하고 운전면허증 딱 요 정도만 딴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빨리 취업해서 이제 밑바닥도 배운다. 기본적인 이제 IT 기술만 배우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어차피 학교에서 배워도 현장 가면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IT도 현장 가서 사무실 가서 다시 깨우치고 배워야 돼. 근데 기본적인 툴을 알고 하면 그건 낫다는 거지. 예. 일단 제 말 설명부터 들어요. 일단 여기서 수업을 드리는 게 IT의 기본적인 어떤 툴과 사용법 원칙만 알고 나중에 취업해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IT는 개인적으로 좀 따로 공부하시기, 학교 수업만 듣기보다 따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책을 사가지고 따로 뭐 독학을 하든.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내 무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 수업도 들었고 IT는 따로 기본적인 기능은 내가 따로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 가서 애먹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 나가서 제대로 이제 프로그램 이제 툴 써가면서 프로젝트 이제 겪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커리어 쌓아가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학교의 수업에 너무 막 신뢰하고 맹신하지 마세요. 네. 본인 학교만 그랬던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학교가 다 비슷비슷해 이게. 이런 현실이. 돈값을 못해요. 계정님. 대한민국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돈값을 못해. 그냥 졸업장 학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을 할 때 그게 중요하니까. 이해됩니까, 계정님?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학기 때부터는 그냥 어떻게든 답만 알겠다는 생각으로. 예. 어차피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본인만 겪는 게 아니에요, 계정님. 본인만 겪는 게 아니야. 다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본인 전공에 더 집중을 해. 이럴 때일수록 본인 전공에 더 집중해요. 이미 흔들려서 그래. 지금 주변 친구들 뭐 3D 캐드 자격증 딴다네, 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땄다네. 자꾸 이게 왜 자꾸 그 사람들께 얘기 듣냐 하면 본인이 지금 방황해서 그래요. 방황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걸 막 내던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3D 설계도면 작성이라고 했는데 CAD 자격증 필요하다고 하는데 CAD가 상당히 힘듭니다. 계정이. CAD 할 바엔 IT가 낫습니다. CAD가 3D, 사물시계의 3D예요. 3D CAD를 한다고 해서 3D가 아니라 3D, 더리, 디플런트, 디피컬트. 아니라 더리, 디피컬트, 덴저러스. 위험한 건 아니네. 2D네요. 위험한 건 아닌데 어렵고 돈 적게 받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3D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3D로 가면 아마 솔리드웍스나 이제 이 솔리드웍스, UG, 카티아 이 3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거죠. 장학금 받으면 되지. 장학금 받으면. 아니면 근로자격생활 한다든가. 캐드 자격증 따도 오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캐드보다는 IT가 낫습니다. 캐드 힘들어요. 돈도 얼마 안 되고.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딴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 사회복지 취업 힘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친구분 얘기했을 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면서요. 사회복지과가 아닌데 뭐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사회복지사 땄겠죠. 2급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계열도 생각보다 이 정파냐 사파냐를 많이 따집니다. 2급은 굉장히 널렸어요. 2급 자격증은. 2급하고 1급의 개 차이도 크고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좀 대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 대학생활을. 너무 대학생활이 실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걸 기대하고 왔는데 많은 걸 기대하고 많은 돈 투자하고 했는데 막상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그게 본인만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더 심한 데 많아요. 돈이 아깝다고요. 근데 이 대학도 시기가 중요해요. 대학 갈 거면 일찍 가는 게 좋아요. 계정님. 대학을 갈 것 같으면. 나중에 돈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대학 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그리고 아니 자격증만 가지고 그냥 달라요. 자격증만 가지고 그냥 달라. 그리고 님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자퇴하면 산업기사 진짜. 아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데 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데 가가지고. 돈이야 벌 수 있죠. 돈이 어디 가든 벌 수 있잖아. 근데 돈을 벌더라도 좀 갖춰진 데 가가지고 제대로 된 데 가서 내 비전을 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내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 IT 쪽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노가다 뛰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면 알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을 벌더라도 제대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아무 기술도 없는 거 돈 버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 기술 써가면서 이 기술로 밥 굶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내 몸값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 앉아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 뭐, 보니까 너무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지왕 할 거면 하는 게 맞아요. 할 거면. 고졸하고 전문대도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다. IT 쪽이. 4년제하고 전문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게 정상이야. 어려운 게.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어도 그 현장 가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 네. 게임 미션 하다 왔다고요? 아, 이거 지금 고민 사연 하고 있어요. 어떤 미션 하시려고요? 폴로마인드님? 제 방송 자주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 시작하는 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님 나이 때 일해봐야, 님 나이 때 일해봐야 얼마 벌기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는 일을 못해요. 돈이야 좀 늦게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취업을 하더라도 좀 한 번 갈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무슨 게임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계정님. 그럼 서른 이전에는 취업을 하던 경력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수업을 듣고 졸업해도 27이잖아요. 너무 지금 자기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조바심을 느낄수록 내가 하는 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1, 2년 정도 늦은 건 괜찮아. 오히려 급하게 하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전후선장 안 따지고 급하게 하다가. 계정님이 앞전에 썰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이거 하기 전에 고민사연이 하나 있었거든요. 계정이 하기 전에. 앞에서는. 그분 같은 경우에 대학교 졸업 안 하고 고졸로 일했다가 지금도 몸고생하고 있어요. 어,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국에 이제 대학교 나왔다가 부모님이 돈 벌으라 해가지고 자퇴하고 고졸 학력으로 몸으로 쓰는 일 하다가 몸 고생 다 하고 몸으로 일하다가 경력이나 기술이 인정 못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역류성 식도염까지 갖게 되고 허리 디스크까지 갖게 되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몸이 지금 골병이 들었어요. 바로 앞전에 했던 사연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정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 않아. 학교 수업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학점만 메일 하나 보내도 된다고요? 네 보내세요. 네네네. 이게 참 많이 실망했나 보네. 수업을 통해서. 근데 고졸이 되면 뭐 정말 좋은 데 가지 않는 이상 그 살아남기 힘들어요. 괜히 사람들이 학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사연자분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모든 대학생들이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수업하다 보면 수업의 질이 완전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취업이 가능할까? 이게 과연 배우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학기에 한 400만 원씩 돈을 내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저분만에 한정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교수님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감이 좀 늦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나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음... 아,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게 그 계정이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그 사정은 아는데요. 아는데, 그님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대학교 등록금이 아까워서 그냥 대학교 자퇴하고 고졸로 갔어요. 고졸로 갔는데 막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혀요.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좀 늦은 나이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만약 20살에 이분이 대학교를 갔으면 좀 이런 생각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5살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도 늦은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고졸로 갔다가 여기서 해서 안 되고 저기서 해서 안 되고 왜냐면 고졸로 일하는 사회적인 냉대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한정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지만 나이가 차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뭐 양질의 수업을 안 해준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학벌의 갭 차이가 내 능력 가지고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뭐 대학교 뭐야 그 대학교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학벌주의는 점차는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대학교를 나온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고시계통이나 뭐 대학교 CEO 같은 경우에도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CEO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 정권은 지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관직이든 뭐든 하다못해 계정이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그 관직의 장 어느 장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 이런 사람도 행정고 출신 아닙니까? 거의 고시 출신들이 구청장 아니면 시장 되거든요. 그 학교 보면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장하는 거예요. 고졸이 수장하는 거 맞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관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만약 계정님이 이러면 다 모르겠어. 가진 계정님이 뭐 막 이걸 때려치고 나서도 더 좋은 게 있다.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 이러면 뭐 그만둬도 돼요. 내가 정말 좋은 기업에 합격해가지고 학업을 해야 되나 거기를 가야 되나 고민이다. 그러면 거기를 근데 나는 기업이 더 끌린다. 그럼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할지도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돈 벌고 싶다. 그럼 좋습니다.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요?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있다 마음에 들어서 못하고 다른 거 하고 다른 거에서 못해서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시간 까먹고 돈도 안 되고 계속 나이는 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인데 26, 7, 8, 9, 30 되는 거야. 한 군데 정착 못하고. 중소사무직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괜히 IT를 배우라고 하지 않는 게 IT를 배우러 가는 게 IT는 그래 수도권에 다 있잖아. 수도권에 IT가 다 큰 회사들이 많아요. 좀 있는 회사도 좀 있지만
중소사무직도 있잖아요. 중소기업 사무직도 고조는 안 받아줘요. 빽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받아줘. 중소사무직마저도 지금 4년 대졸자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중소사무직이 아니에요. 사람 못 구했던 그 시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 대졸자들도 눈을 낮춰가지고 그쪽이 많이 비비고 있어요. 어딜 가든 지금 학벌이 있어야 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돼요. 안 그러면 고졸을 뭐 일을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고졸을 일을 하려면 몸으로 하는 일 해야 되는 거죠. 몸으로. 그 몸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허리를 쓰는 일, 무거운 걸 드는 일, 연장을 드는 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 그런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내가 몸이 상하더라도 기꺼이 하겠다 하면 전 말리지 않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제가 계정님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정님이 이거를 뭐 많이 관뒀을 때 뭐 차선책이 없잖아요. 이걸 관두고 나서 뚜렷한 어떤 다음 플랜이라는 게 없잖아. 뭔가를 딱, 뭐 어떤 직업을 딱 해야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님 사는 곳이 시골이라며요. 시골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님 저번에도 나한테 고민사에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선 도저히 뭐 돈을 벌려고 해도 농사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첫 번째 사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험, 보험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그냥 다단계랑 비슷한 거야, 그냥. 보험판이라고 하죠. 보험 쪽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아직은 좁다고 볼 수 있죠, 계정님. 좁은 거예요. 보험하는 사람들 인식이 되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거 잘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사람들 욕도 먹고 심하면 사람들도 못 받아요. 쫓겨나기도 쫓겨나고. 왜냐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보험 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어.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전화 올 때 가장 극혐하는 전화가 뭐예요? 은행에서 보험 기업하는 거 있죠. 아니면 계정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차라리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든가. 아니, 계약 지금 5개월밖에 못 하잖아, 5개월. 자, 잘 들으세요. 5개월하고 잘리잖아. 사람들이 지금 왜 그 채용 문화에 왜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열받냐 하면 다 계약직은 뽑잖아요. 계약직을 괜히 계약직이라 부르는 게 계약. 나쁘니까. 젊을 때니까 그냥 돈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아이지 님이 이걸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런 직장 나오면 욕해요. 물론 돈 벌고 싶으면 하겠지. 근데 또 계약직이야? 사람 몇 개 쓰고 또 버리겠네? 나오고 나서 또 뭐 하겠다는 거야? 사람 뽑을 거면 좀 제대로 어? 정규직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돈이 급한 사람 그거라도 하겠죠. 계정님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 돈을 벌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고 비전이 있고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쭉 일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지금. 이거 도토리 키재기에 도토리 키재기. 어? 자 여기 뭐 친구 2명 중에 한 명이 뭐 3D 캐드 한다고 하잖아요. 몇 개월 뒤에 이 친구가 캐드 할 수도 있는 거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만둘 확률이 더 높겠지. 왜냐하면 캐드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에 비해 돈이 너무 작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캐드하면 맨날 잔업인데 거기다 잔업인데 연봉제라 가지고 잔업도 수당도 못 받아요. 끝날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되고. 저는 먼저 취업해서 경력 쌓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경력 쌓을 거예요? 어떻게 경력을 쌓겠다는 겁니까? 경력도 경력다운 경력을 쌓아야지. 그냥 일만 오래 했다고 경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 생활하면 안 받아줘. 이게 나이가 차버리면 이 사람은 잠깐하다 말 사람이구나, 끈기가 부족하구나, 애초에 안 받아줘요. 여기저기 자주 옮기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예요.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그만두겠네. 왜냐, 이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경력도 한 분야에서 기술다운 경력을 쌓아야 그 경력 인정받는 거지. 그냥 일만 했다고 경력이 아니에요. 특히 몸으로 때우는 건 경력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일은. 왜냐, 몸으로 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속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생산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좀 빨리 하는 사람, 느리게 하는 사람, 그 차이만 있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력이 되지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일. 조금만 가르쳐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은 경력이 아니에요. 경력은 경력을 쌓았을 때 일반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경력이에요. 그냥 짬밥만 있다고 경력이 아닌 거죠. 경력은 그런 거예요. 기술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면 5년 이상 이 분야, 5년 이상 이 분야에 4분야에서 기술을 쌓았다고 하면 초짜가 있을 때 도저히 비집고 넘어올 수 없는. 막막하네요.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게 계정님, 왜 자꾸 남의 삶을 보려고 그래? 남의 삶. 남의 삶은 남의 거야. 저 친구들 동창들, 저 친구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야. 저 친구 저렇게 살겠다는 거지, 내가 저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요. 각자 자신의 색깔대로 살아야 돼요. 저 친구가 빨간색이라고 내가 빨간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친구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각자 인생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 생긴 대로, 각자 배운 대로, 각자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친구가랑 강남 가면 안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떠나야 돼. 따로. 절대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뭐 일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 이쪽에 뭐 오래 해가지고 뭐 직위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계도면 오래 해가지고 과장 이상이면 직급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로 일해가지고 경력 한 2년차 3년차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딴 거지. 이걸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땄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지원했을 때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2급 땄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괜히 IT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IT가 그나마 지금 이 시점엔 딴 것보다 나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애매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비전이 좋은 거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좀 허술한 게 그런 거야. 나오고 나서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리고 님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니 말고는 공무원 되고 농사 짓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 본인 입으로. 본인도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볼까? 그래, 돈 좋아. 때려치고 돈이나 벌자. 근데 돈이나 벌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 알바 같은 거 말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님이 뭐 돈 번다고 얘기했던 거는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진입장벽이 낮은 거라고. 진입장벽이 낮은 건 경력이 될 수 없다고. 아까 봤습니다. 봤어요. 메일 봤어요. 아까 전에 봤어요. 그 내용이. 집에 대출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어. 근데 그걸 뭐 부모님이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님 보고. 어차피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님은 님 인생만 신경 쓰면 돼. 아니, 본인도 또 본인 걱정이 심한데 왜 가족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님 뭔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면 내 걱정만 하면 돼, 내 걱정만. 어? 집에 뭐 대출금 있다거나 그 재정적인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부모님 돈을 보니까. 난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돼. 부모님 그런 말 안 합니까? 집에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네 인생 니 하는 거나 똑바로 하라고. 수업 잘 듣고 나중에 취업할 생각이나 하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님 보고 저거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저것도 부모님이 벌리신 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부모님 그래도 공직에 계시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다 계획이 있으니까 저렇게 대출 받아놓고 다 한 거예요. 계획 없이 대출 받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부모님 정년까지 많이 남아있잖아. 어? 전년까지 많이 남아있고, 전년까지 그리고 공무원은 좋은 게, 짭밥 많이 오르고 호봉수 차면 그만큼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 정도 월급 받을 때까지 계산해놓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는 가정을 깔아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대대로 대란식으로 대출받고 집 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결정한 거지, 님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이거 대출금 날아서 네가 알아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 집에 삶의 보탬이 돼야 된다. 네가 소년 가장이 돼야 된다. 우리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 했겠지. 야, 어디 가서 어설프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대학 간 마당에 학점 잘 받아가 니는 어? 괜찮은 데 가가지고 취업할 생각이나 해라. 오히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게. 그게 부모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맞겠죠. 부모님이 바란 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오히려 있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미 지금 대학교 때려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건 불효하는 거예요. 대학교 누구 때문에 갑니까?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죠. 부모님이 보내준 거잖아. 근데 부모님이 그래도 얘가 공무원 시험 뭐 낙방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정부 치고 공부한다는 거 믿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내주고 하는 건데 얘가 갑자기 뭐 엄마 나 그냥 나가서 돈 벌려고 그냥 자퇴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질걸요. 얘가 맘 잡아서 공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아니 지금 고졸인데 여기 시골에서 뭐 하려고 여기 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이러다가 나중에 나이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실 겁니다. 오히려 부조하는 거예요, 부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님 행동이 부조가 맞아요. 그것도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졸로 어린 나이들부터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학교 다니는 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자기는 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보통 어린 나이부터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대부분 그래요. 집이 생계 때문에. 집에서 대학교를 못 보내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계를 낸 사람들이 많아요. 실업계 특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도 실업계였잖아요. 실업계 대부분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님 주변에도 보니까 님도 실업계 된 거 보니까 님 주변 또래 친구들도 보니까 고졸로 취업한 애들은 다 사정이 비슷할 거예요. 저도 실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고졸로 취업한 애들 대부분이 집에서 대학교 등록금 못 해준 만큼 가라고 차 말을 못 할 만큼 아니 부모님이 일을 못 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밥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 그런 친구들은 대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겠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고졸로 취업해보니까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이나 멸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급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고졸이다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처우가 안 좋고, 월급이나 복지적으로도 무시 많이 받고, 내가 이 회사에서 올라가고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야간대 나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간대가 왜 있을까요? 유튜브 계정이? 야간대가? 야간대가 왜 있냐 하면 직장인들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직장인들.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 다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저희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들을까? 직장 일하면 되는데 일하면 집에 와서 쉬지 돈 내가면서 학교 왜 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듣겠어요? 그냥 고졸로 회사를 다니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성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졸로 취업하신 분들이 야간대 와가지고 전문대나 야간대 수업을 들으면 왜 듣냐 물어보면 대부분 케이스가 그거예요. 고졸로 하면 진급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졸이 있다 보니까 월급도 안 오른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리로 진급하는데 대리를 진급하려면 뭐 전문대라 하더라도 학점 그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전문대 졸업장이 있어야 뭐 자격증 뭐 딸 수 있다.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야간대라도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히 야간대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설명이 좀 빡신가요? 그리고 대학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학점 평타 이상을 받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대학 수업이 어려우면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이해 안 되면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학점만 잘 받으면 돼. 어차피 실제 진짜 싸움은 졸업하고 나서부터거든요. 진짜 취업하고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싸움은. 막상 학교 다닐 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나오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학교 졸업하고 남은 거는 내가 수업을 잘 따라갔느냐, 교수님하고 친했느냐, 전공 수업에 흥미가 있으냐, 이거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졸업하고 나서 남는 거는 학점이에요, 학점. 졸업장과 학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땄던 자격증.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하고 친했든 안 친했든 전공 수업에 흥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요. 관심도 안 가집니다. 막상 사회 나오면 이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학교 나오면 대부분 학교에서 잘 배웠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오면 다시 배워야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전혀 쓰잘데기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건들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만 배우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거 왜 배웠지 하는 것도 많아요. 진짜로. 꼭 대학교 수업 듣는다고 해서 그걸 100%다 써먹지. 100%는 말도 안 되고요. 반 써먹은 말 써먹은 거야, 반. 50% 써먹은 말 써먹은 거, 진짜로. 10%도 못 써먹은 사람들, 아예 안 써먹은 사람도 있고, 엄청 많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대학교를 가라고 할까요? 대학교를 가야 취업할 수 있는 범위나 기회가 늘어나니까. 날 받아주는 곳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돈은 아깝고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대학교 돈 안 아까워? 자, 원어플님, 누구는, 원어플님 대학교 돈 안 아깝습니까? 돈 엄청 아까 저분은 저분 만약에 사립에서 약학과 나왔으면, 와, 돈이 얼마야? 6년이면, 씨. 물론 그 의치 한약수는 제외하더라도 일반 학과 나왔으면 돈 안 아까워요, 그 사람들은? 더 등록금 더 비싼데. 380 비싸다고 했잖아. 그것도 비싼 돈이지만, 정말 비싼 사람 한 학기 500씩 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미대는 한 학기 500이 넘어요. 그 사람 돈 안 아깝겠냐고. 그 사람들 4년제인데. 아깝죠. 아까운데, 고졸로 나오는 거하고 대졸로 나오는 거에 이 사회적인 범위와 인식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은 뽑을 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뽑아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정님이 너무 그 학교 수업에 너무 실망한 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한번 그런 시기를 겪었으니까. 돈 안 아까운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학점은 제도록인 평타보다는 좀 잘 받는 게 좋고, 3점 후반대 이상은 넘어가는 게 좋고요. 취업에서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맞는 게 좋고. 이 와중에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어차피 취업을 하려면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일단, 그, 그래도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차피 사회에 나와서 새로 적응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이걸 하기로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확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혼자 뭐, 강당 가가 수업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와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학교 다녔으니까 학점 잘 받고, 학점 최대한 점수를 잘 뽑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가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를 맹신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다 따라는 거죠. 왜냐? 대학교 졸업하면 못 따잖아요. 학점은.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학점만 잘 따면 돼, 학점만. 그리고 IT가 어렵다고 했잖아.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정상이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 음, 정기예외로를 왜 배려요? IT인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네요. IT랑 상관없는 분야 아닙니까? 정기예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보통신공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뭐 프로그램 말이라고 하라고 하면 정기예외를 왜 배우냐고. 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취업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네트워크랑 전기회로는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뭐, 정말 잘 생각해본 상관이 있긴 하겠지. 근데, 밀접한 상관은 없잖아요. IT 회사 가서 전기회로 달 일이 얼마나 있어? 보통 전기회로는 전기 기술자들이 다루겠죠. 전기들이 진짜 많지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대가, 계정님, 하나 아셔야 되게. 전문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문이 있다 보니, 거기 보면 좀 쓸모없는 학문, 그러니까 내랑 취업했을 때 전혀 상관없는 학문도 있는 거예요. 다 배우면 좋은 게 아니라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C 언어, 자바, 파이썬은 배워야 돼요. 인공지능과 정보도시도 배워야 되고. 근데 전기론은 모르겠네요. 이건 다른 IT 전공자분들이 아마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네. 아니 전기를 쓸 일이 없잖아요, 디클리님. 저거 내가 IT 일하시는 분들 다 물어볼게요. 이거. 난 솔직히 처음 들어요, 이거.
이걸 그냥 과목 짜맞추기해서 그냥 집어넣은 느낌이야. 적성이 맞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적성이 맞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계정님. 보통 적성이 맞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적성이 맞다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적성이 맞는 거는 내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한 일. 그러니까 저 디클레님이 저 IT 전공자거든요. 저분이. 저분이 봤을 때 저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기에 대해서 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건 그냥 점수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오프니만 좋은 얘기. 이 정도면 버틸만 하다. 그렇죠. 힘들긴 하지만 얘가 참고 일할 만하다. 그러면 이게 적성이에요. 보통 적성이라고 하면 보통 유튜브 계정 나이 때는 어떤 거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만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내가 힘들어하는 일. 근데 난 적성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생각하는 게, 일단 적성은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힘들어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까지 고통받지 않는 일. 그게 적성이에요. 왜냐,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일해보니까 처음부터 좋아할 만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엄청 실망합니다.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내 입에서 맞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엄청 실망해. 그냥 그때 아다리가 맞았던 거지 계속 아다리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방하는 건 괜찮아요. 계정님, 방하는 게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니에요. 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 내한테 방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도움될 수 있어. 차라리 이걸 얘기 안 하고 자꾸 막 머릿속 막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힘들어지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심점을 잡아야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나중에 이게 방황이, 학생 때 방황하는 건 괜찮아요. 잠깐 책 놓는 건 괜찮아.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회가 아니거든. 하다가도 내가 의문이 들면 잠깐 볼펜 넣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잠깐 되짚어볼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정님, 오히려 골 때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데 제대로 뭔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 조언 안 듣고 해결 못하고 머릿속에만 쥐고 있다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그래 사회 나가가지고 사회에 나이 차가지고 방황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릴 때 있던 어떤 그런 진로나 공부나 이런 적성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를 어디 가서 못 털고 자꾸 머릿속을 싸매다가 나중에 참고 하다가 나에게 취업 나가서 일할 때 시점 내가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바꿀까 전공을. 그동안 내가 시간과 돈은 이제와 싫다하면. 근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많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막 방황 고민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싸게만 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근데 머릿속에 본인이 계속 쥐고 있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갈등하다가 어떻게 버텨가지고 뭐 어떻게 취업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방황하는 거야. 취업까지 해가지고 일하다가 나이 차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원어플링. 주변의 기대 때문에 얘기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입병이 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러니까 대입병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 고민해서 나의 가려운 부분, 나의 궁금증이란 부분을 시원하게 긁고 나서, 아 시원하다, 이제 내가 원래 했던 거 계속 집중하면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해결되면 이래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상 해결해야 될 때 이제 해결을 못 하다가
머릿속에 쌓여고 있다가 어떻게 참아가지고 취업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완전 대장으로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 좋은데 들어가 놓고 막 퇴사하는 사람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죠? 아니 남들이 봤을 때 좋은데 그 좋은데 야 누구는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쟤는 왜 나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공강 배울 때 그 고민을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쥐고 있다 들어가서 이게 터져버린 거야. 실제로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공부하는 초기 때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입병 지금 오는 거 괜찮다. 오히려 지금 와서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계장님 뭐 누가 남들 취업해서 돈 몇 푼 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취업을 해서 나중에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내 갈 길 가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내 갈 길 가면 돼. 샹 마이웨이. 제가 계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샹 마이웨이. 뭐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건 간에 나는 그냥 대학교 왔고 학점 잘 따고 대학교에 필요한 수업만 필수적 어차피 시험 나가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짜는 거 요거 툴만 잘 외워서 일단 기본적인 툴 익히고 거기서 일단 산업기사 자격증 조건 되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최대한 따고 나서 학점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넣어보자. 어차피 사회 나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툴은 익히고 어차피 뭐 전개로 쯤이야. 뭐 IT 업계 계신 분 물어보니까 뭐 저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만 그럼 뭐 어차피 나가면 써먹지도 못하는 거 내가 열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저거는 그냥 뭐 듣기만 하자. 어차피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디클린도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IT는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아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의심을 가지고 내 몸을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키워서 이 정도면 내가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면 박차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주도가 돼야 돼. 자기주도. 일할 때도 자기주도. 물론 팀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IT 일할 때 보면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가 타치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자기가 일한 것만 쥐고 있으면 IT가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 단점은 일 하나 제대로 맡으면 이거 언제 퇴근할지 모른다는 거. 장점은 그래도 근무 부서가 좀 프리하다는 거. 자기가 맡은 것만 일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다닌 이상은 터치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자기증이 남는 겁니다. 네. 어차피 대학교 공부 복습을 해도 나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냥 학점 잘 따기 위한 과정이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대학 공부에 나오는 전공 지식보다 자격증에서 요하는 지식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 IT 종사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겠죠. 그분들이 아마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디클랜님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계정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안하고 조급해야 정상이에요. 그 나이 때. 왜냐 아직 나가 세상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학생이고 그리고 믿을 거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질이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냐 말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도 내가 학생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일단 학생이면 학점을 잘 받아야 되고, 그 이 시기 때 알차게 보기 위해서는 일단 자격증을 확보해서 나중에 이력서에 뭐라도 더 적어야 되고, 어차피 내가 일단 전공 지식은 일단 너무 거기에 몸에 필요 없이 필요한 건 배우고 나중에 나와서 배우고, 어차피 내가 이 분야를 나가려면 내 능력은 내가 키워야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공무원 친구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 돈 못 모읍니다. 공무원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공무원 월급 뻔해요. 공무원 월급 뻔한데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럼 그 친구 돈 없겠네요. 통장이 돈 없겠네. 아니, 공무원 월급 정말 코딱지만한데 코딱지만 월급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그 차가 부모님이 안 사줬으면 누구 돈 샀겠다는 겁니까? 지 돈으로 샀겠죠. 그 지 돈이면 매달 월급에 할부비 계속 나가겠네. 기름값도 나가겠네요. 뭐 새 차 샀으면 뭐 차 캐피탈까지 해가지고 월 납입금 한 40에서 50, 그 기름값이 30, 차에 뭐 보험료까지 하면 달에 한 7, 80 나갈 텐데, 공무원은 한 170, 180에 그거 떼버리면 한 100 남네요. 물론 뭐 어떻게 알아서 설진하겠지만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 차가 있으면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은 거야.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못 모으겠죠. 단순한 거예요. 아무튼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큰 도움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마음 잡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남은 이제 공부 잘 헤쳐나가시고 좋은 학점 받으시고 자격증 달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직 젊어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